아파트 바닥 찍었고 5.4억이 올랐다. 거래량은 속도가 4월보다 빠른 겁니다. 지방 곳곳에서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부산도 이런 걸 기회로 봐야 됩니다. 이제 매매 가격의 상승 추이는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지금 시장은요. 서울의 집값이 가격 상승 전환 추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 아파트 바닥 찍었고 지금 4개월, 5개월 만에 5.4억이 올랐다. 뭐 이거는 어디를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지금은 가격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0.2%가 이제 상승을 해서 5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도 3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추이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들을 제가 늘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강남구도 이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고요. 용산까지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작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도 변화가 생기고 이제는 성동까지 갈 거고 그다음에는 노원도 거래량이 많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반영이 되지 워낙 아파트가 많고 주택이 많잖아요.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도봉까지도 뭐 구로까지도 뭐 동대문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퍼질 겁니다. 우리가 물방울을 톡 던지면은 그 중심에서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파동이 어디서 될지 모르지만 그 파동이 시작되면요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퍼져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계란 노른자 위는 가장 마지막에 익는다. 하락도 그렇게 올 것이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수요층이 많은 데가 하락이 오는 시기는 있지만요. 그 본질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계란 비율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 움직이는 건요. 떨어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입지의 본질이 있으면요. 지방도 떨어지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나중에 집값이 학교, 대학교랑 비슷해질 겁니다. 대학교 요즘 되게 많이 힘들죠.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방 대학교는 지금 정말로 어려운 재정난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수요는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똑같이. 서울대학교가 수요가 제일 많죠. 못 들어가서 그렇지만 근데 서울대학교가 입학 정원을 한 2,000명을 늘린다고 하면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2,000명은 늘었다고 해서 미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의 인원을 지금 2,000명을 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 미달입니다. 서울대가 이제 2,000명 정도를 입학 정원을 늘렸다고 하면요. 그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사실상 거기에 정원은 연대 고대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대 고대에서 2,000명이 비면은 이거는 성균관대, 한양대 이쪽에서 이제 채워나겠죠. 쭉쭉 가다 보면 지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은 수요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부동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중에서는 강남권입니다. 그리고 용산권입니다. 여의도권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일자리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하락을 한다, 하락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여기 한 것처럼 하락장이 1년 만에 마침표 찍을까 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이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가 있다가도 나중엔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댓글 비율을 든 것처럼 뭐 이제 계란이 다 익으면 이제 부동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계란이 노란자가 이제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있지만은 수요층이 높은 데는 사실은 계란 비유가 맞지 않고 꾸준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런 꾸준함 속에서 가장 낮은 가격들을 찍고 올라오는 추이로 되었다는 거. 제가 이제 압구정에서 계속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압구정도 이제 고가 아파트인데 그것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해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이입니다. 강남 4구 0.16 그리고 이게 퍼지는 게 그 중하급지 정도로 이렇게 계속 신축은 구축에서 세대수가 2,000세대, 3,000세대에서 뭐 1,000세대 그 미만으로 이제 지금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양상들이 꾸준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뭐 초소형 아파트가 반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이런 그 0.05%가 오른 상승이 유일하다는 게 초소형이 가격이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의 낙폭이 컸던 지역 중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이 어느 정도 가격들이 좀 낙폭들이 좀 있었죠. 그런 데가 이제 양천, 강서에 뭐 요런 부분이었는데 요런 데가 이제 서남권에 다시 상승을 좀 소형 주택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양상까지 전환 추이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도 지방 곳곳에서도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은 신도시 저점 통과했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향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거래량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을 조금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컸던 지역들 그런 데서도 뭐 가격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덜 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일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경기도에도 뭐 수도권 신도시 저점 통과했나 이제 계속 이제 하락 국면에 있다가 이제 보합까지 왔다는 것들이 오늘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있다라고 하고 전주보다 하락폭들이 예전에 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02로 둔화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있었던 데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 중 부산이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도 이런 걸 좀 기회로 봐야 됩니다. 부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곳곳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거래량들이 100% 회복되진 않았지만은 물량이 2023년도에 꽤 많이 나옵니다.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레이 카운티, 거제의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4,000세대 이상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연제구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리고 연제구에 크게 미치는 게 부산 진구 쪽에 양정 쪽에서도 지금 한 뭐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가까이 물량들이 나오고 하반기에 많이 나오면요. 부산의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부산은 하반기가 되게 적기가 있는 데가 일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는 곳이 곳곳 속출을 하지만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아직 지금 저점 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고 거래량이 약하거나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동탄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그 주변으로 아직 경기도에서 조금 거래량은 있지만은 회복되죠. 군포라든지 뭐 의왕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뭐 이제 시흥이라든지 뭐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잘 보고 가시는 것도 좋고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송도 쪽하고 서구 쪽 그다음에 부평 쪽도 이제 많이 일어났지만은 미추홀굴 중에서 조금 좋은 데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으면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끝나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데를 한번 잘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이라는 건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곳도 좋지만요. 앞으로 거래량이 퍼질 곳들을 잘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지방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요 도시의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4월까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3천 건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넘어갔는데 지금 추이가 지금 5월달 건 집계가 안 됐죠. 지금 6월인데 무슨 집계가 안 됐냐. 이거는 6월 말까지 집계가 됩니다. 신고 기간이 30일이니까. 근데 추이가 4월 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65%까지 도달했어요. 4월 달 대비해서 65%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퍼지는 양상들이 단순하게 지금 상급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 양상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10,000건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는 10,000건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것도 경기도도 전월 대비 4월 달 대비해 가지고 아직 집계가 한 2분의 1 60%가 조금 안 된 상황에서 76%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4월 달보다 조금 빠른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2,300건 정도가 집계가 4월 달에 됐는데 아직 집계가 덜 된 5월 달 같은 경우 아직 한 달 정도가 한 달은 아니죠. 한 25일 정도가 남았는데 1,700건. 이것도 한 75% 정도 전 달에 비해서 올라온 거고 속도가 4월보다 빠른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거래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제가 볼 때 2,500건, 2,800건 정도 가까이 가야지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추이가 빠릅니다. 지금 부산도 4월 대비해 가지고 2,500건인데 거의 전월 대비해서 74%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결국은 저는 거래량은 가격을 반영하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하락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하락에 대한 표본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너무 가격들을 많이 내렸잖아요. 내렸고 그 내린 부분에 일조를 한 게 거래 종말장이었는데 거래를 못하게 정부의 정책으로 막았었잖아요. 물론 대내외적인 금리의 급등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들은 추이적으로는 올해는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꾸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한 4개의 도시만 얘기를 했지만요. 속도가 저번 달보다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라는 부분은 거래가 잘 일어나고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가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객관적인 방향성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시기고 이 관심이요. 확산되고 퍼지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추이적으로 있을 때는 쉽게 꺾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선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18억 9천에서 저항선이 생기다가 이걸 뚫어버리니까 19억 이상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항선이 생기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막 사람들이 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는 어떤 상황과 거래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